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정말 마음대로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런 책들은 꼭 본다는 기준이 몇몇 있는데요. 신영철 작가님의 책이 그런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조건을 말씀드리려 해요. 바로 빌 게이츠가 썼거나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책들입니다. 빌 게이츠의 책과 가장 처음 맺은 인연은 생각의 속도였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 읽기도 했고 아마 내용도 잘 이해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빌 게이츠의 추천이라고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의 다른 추천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매년 많은 책들을 추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관심 있는 책들을 찾아 읽고 은근히 그의 추천 목록이 저와도 잘 맞는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 후로 연말쯤엔 항상 빌 게이츠의 독서 목록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게이트노츠닷컴 사이트의 책 코너에선 여태까지 빌 게이츠가 남겼던 독서 목록과 리뷰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추천 목록도 대단하지만 그가 직접 쓴 책들도 참 재미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빌 게이츠가 쓴 책과 그가 추천했던 책들 중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그의 저서 2권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최근에 그의 자서전이 출간됐어요.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를 자퇴하며 그 전까진 학교와 사업을 겸했지만 온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몰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아마 20대 초반쯤 정도까지였어요. 청년 시절과 장년 이후를 다룬 이야기는 추가로 출간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시절 폭풍의 빌 게이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자서전을 기대하셔야겠네요. 이번 책에선 배울 만한 이야기라거나 무척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진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좋아하는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 평전에 비하면 빌 게이츠의 첫 자서전은 청소년 모험 도서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만들어가며 겪은 고군분투나 트위터 인수의 배경 이야기에 비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재, 부자의 유년기 이야기는 아직 덜 여문 느낌이 있죠. 그래도 꽤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선 빌 게이츠의 부모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육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게 해주어요.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단호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이야기, 여성의 전문성을 얕보던 시절에도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빌 게이츠가 자신의 어머니를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중학생 즈음부터 뭐 하나에 몰두하면 사흘 밤낮을 새는 건 예사롭게 대했던 모습, 친구들과의 우정같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재미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적인 판단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주 어렸을 땐 조금은 간단한 일을 해주고 컴퓨터 접속료를 버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점점 크면서 벌어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동업자와의 지분을 조정하는 등 바라봐야 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과정을 읽는 재미가 있었죠. 빼놓을 수 없는 게 빌 게이츠의 삶의 궤적에 맞춰진 컴퓨터의 발전 과정인데 컴퓨터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발전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인물과 사건이 재미있으니 그게 자서전이든 소설이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책 자체가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책을 읽으며 새삼스레 다시 깨달은 건 정말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수사적으로 아름답다라기보단 문장이 읽기 편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극이 좁아 이야기를 굉장히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편집자와 검수자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다른 책들을 읽어봐도 문장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빌 게이츠가 문장을 진짜 잘 쓴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그의 지난 저서인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 그리고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있는 산업과 기술을 설명합니다. 연간 총 5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다양한 온실가스가 있지만 쉽게 논의하고 계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용량이에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적당히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화는 뽑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비용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절망한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아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이 책에선 자산가, 기업가로서의 면모보단 기술 예찬론자로서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모습은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책을 참고할 때도 중요한 면모가 되어줍니다. 이 책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힘이 있어요.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대한 예측이 쉬워요. 게이츠 스스로 문장을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 된 덕분도 있겠지만 거의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보는 듯해요. 문장을 정말 잘 썼습니다. 자서전과 기후 대응 책으로 빌 게이츠 저서는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추천 도서를 알아볼까요? 빌 게이츠의 추천 목록은 벌써 다년간 여러 책이 나와서 제가 임의로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세계는 점점 나아질 거라는 책, 정말 쉽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현재 최전선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 인간 승리를 노래하는 책, 기업이나 국가 경영에 관한 책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카테고리는 세계가 점점 나아진다는 주제입니다. 아마 기술 예찬론자인 빌의 성향과 최근의 자선가로서의 모습이 겹쳐 관심을 보이는 카테고리 같아요. 이 카테고리의 중심엔 스티브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 평생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라고 평을 남겨주었죠. 이 책은 인간은 점점 더 평화와 도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를 가져와서 인간 역사 전반을 살펴보면 살인율, 영아 사망률, 성범죄율과 같이 기본 인권에 관한 부정지표는 감소하고 수명, 교육률, 참정 비율 등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성선설을 다방면의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것이 이 책의 위대한 점이었고 1408쪽 2.1kg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벽돌책이지만 수많은 그래프, 저자 특유의 쉬운 문장,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주장으로 의외로 정말 읽기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보긴 했는지 자신의 유튜브에 스티븐 핑커와 함께한 인터뷰도 엄청 길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 게이츠와 스티븐 핑커가 한 책을 동시에 추천한다면 대충 어떤 책일지 감이 오시죠? 바칠라프 스밀의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와 로슬린 가문의 팩트풀니스가 두 사람이 함께 추천한 책입니다. 데이터를 깊게 살펴보니 인간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너무 두껍고 무겁다 보니 사실 이 두 책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 두 책 중에선 팩트풀니스가 조금 더 스티븐 핑커 맛이 나기는 합니다.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는 아주 조금 더 빌 게이츠 맛이 나고요. 두 번째론 기술과 과학 분야의 책입니다. 사실 이 카테고리는 좀 더 분리됩니다. 쉽게 개념을 설명하는 책, 최첨단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으로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테고리예요. 우선 쉽게 개념을 설명하는 책부터 골라드릴게요. 저는 빌 게이츠의 추천 덕분에 랜들 먼로를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엔 위험한 과학책, 더 위험한 과학책,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랜덤 몰로의 탁월함은 재미와 유쾌함입니다. 일단 질문부터 웃겨요. 70억 명이 다 함께 점프하면 지구가 움직일까? 다 같이 레이저 포인터로 달을 겨냥하면 달의 레이저가 보일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답해줘요. 그래서 은근히 심화적인 이론도 나오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게 설명해줍니다. 과학과 수학을 잘 몰라도 모르는 부분들은 휙휙 넘어가며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랜들 먼로의 책 중에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은 친절한 과학 그림 책입니다. 이 책은 사물을 엄청 쉬운 말로만 거의 초등학생용 단어만 이용해서 사물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세포를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작은 물 보따리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죠. 설명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를 쉬운 단어로 풀어 썼습니다. 단어가 쉬울 뿐 내용을 쉽게 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쉽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술 관점의 변경이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 기술에 관심 없으시더라도 꼭 한 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문장을 쓰는 방법,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엄청 고민하게 해준 책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이 책을 엄청 칭찬하며 추천했는데요. 칭찬할 때 인용했던 이 책의 서문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서문도 책을 시작하기 전 페이지라고 풀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알아야 하죠. 또한 그것이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무언가가 뭐라고 불리는지 설명하는 책은 이미 널려 있습니다. 이 책에선 그 사물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놓고 보면 2024년에 추천한 책인 그레이디 힐하우스의 도시를 만드는 기술 이야기가 어떤 책일지 감이 오시겠지요. 달인, 상하수도 건설 현장을 살펴보며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아주 쉽게 살펴봅니다. 설명이 정말 쉽고 중간의 그림들도 참 예쁘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책 역시 중고등학생 정도가 대상 독자로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읽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전선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들도 빌 게이츠의 독서 목록에 오릅니다. 카테고리에 맞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들을 두 권 소개해드리자면 월터 아이작슨의 코드 브레이커와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더 커밍 웨이브가 있습니다. 코드 브레이커는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를 조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공학을 설명합니다. 스티븐 잡스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이에요. 유전자 편집 기술, 제니퍼 다우드나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며 어떻게 협력하는지,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진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커밍 웨이브는 AI의 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알파고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쓴 책이에요. 빌 게이츠 말고도 유발 하라리, 알랭 드보통, 데니얼 카너먼 등 유명 인사들도 이 책을 추천했어요. AI의 무서운 점은 유전자 공학, 로봇 공학 등과 엮여서 엄청난 비대칭적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이 책은 AI에 대한 국가, 기업적 기술 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쉽고 명료해서 이만한 기술 철학 입문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예찬론자인 빌 게이츠가 기술 억제를 주장하는 책을 추천한다는 것만으로도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런 최신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 역시 독자가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나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추천 목록에서 기술이나 과학을 다루는 책들은 웬만해선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론 인간 승리를 노래하는 책입니다. 주로 문학작품이 이쪽에 속해요. 빌 게이츠의 문학 추천은 그 스스로도 SF로 분류를 많이 하지만 문학으로 넓혀보면 인간 창가에 대한 주제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 힐빌리의 노래 같은 작품은 딱히 취향에 맞진 않았어요. 앤디 위어의 마션이나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빌 게이츠가 추천하기 전에 읽었지만 저 역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진짜 재미있으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두 번째 소설인 아르테미스는 좀 별로였어요.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매기 오페럴의 햄릿입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연관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릿은 11세의 나이로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로부터 4년 이후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쓰지요. 이 책은 이 역사적 사실 사이에 비어있는 공백을 메우는 소설입니다. 햄릿의 엄마인 에그네스의 심정을 따라가는데 햄릿을 썼을 때의 셰익스피어의 심정을 에그네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책을 다 보면 표지 디자인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빌 게이츠는 이 책을 경계를 넘고 어떻게 실제 삶이 역사적 걸작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함으로써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고 리뷰하며 2021년 최고의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 2021년의 빌 게이츠 추천 목록은 정말 대단했네요. 1000개의 뇌, 코드 브레이커, 클라라와 태양, 햄릿,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 책 5권은 정말 모두 좋았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 정식 번역되기도 했고요. 1000개의 뇌와 코드 브레이커는 예전에 리뷰도 올렸었네요. 개인적으로 햄릿은 홍한별 번역가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준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국가 경영에 관한 책들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의 난도가 있거든요. 아마 세계 최대의 회사를 이끈 사람의 시선과의 차이가 큰 거겠죠. 룬샷, 슈독, 경영의 모험 같은 책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렸네요. 그 중에서도 몇 권만 추려보자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팩트풀니스나 사피엔스, 마션이랑 햄릿, 위험한 과학책과 더 커밍 웨이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들 정도만 읽으신다면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책들의 성격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을 시작으로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다면 꼬리를 물고 깊게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소개 못해드린 책도 많아서 다음 자서전이 나올 즈음엔 한 번 더 특집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매년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을 꾸준히 소개해주는 명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취향에 꼭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 목록이 뜨면 설레거든요. 이번은 또 어떤 책들이, 특히 어떤 기술과학 책들이 있나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제가 빼먹고 소개하지 못한 빌 게이츠의 책들이나 재미있게 읽으신 책들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